제주 중산간에 자리한 깊은 숲속. 동굴 입구라고 하기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자그마한 구멍입니다. 미로 같은 좁은 통로를 지나자 감춰져 있던 내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거기 뭐가 있나요? 탄피. 탄피요? 아, 여기 안에도 있네요. 어이구야. 동굴 바닥에서 발견한 건 놀랍게도 탄피입니다.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평하고 널찍한 동굴 안. 바깥에서 보이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저거는 어른 신발인 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수저, 예. 생활 도구들이죠. 예. 이것도 뭐 70년 전 서늘리 주민들은 이곳에 숨어야 했습니다. 150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150명 정도. 이 굴 안에요? 예, 근데 그보다 더 많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다 한 100명 이상은 이 굴하고 이 주변 움막에서 생활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린 나이에 고무신도 있죠. 네. 뭐 어른 손으로 한 뼘이 안 되는 작은 크기의 신발.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많이 보세요. 신발은 저는 여기서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예. 특히 이렇게 작은 사이즈는 그렇죠. 어린 나이에 신발이어서 살아 있기를 소망하죠. 그해 겨울에도 눈이 내렸습니다. 걸어가고 걸어오고. 여기 오랜만에 들어오시겠어요? 오래간만이고 말고 뭐 이거 원 반학은지가 세상으로 있죠. 보통 눈들. 10살 안팎이던 아이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습니다. 그들의 기억을 따라 그날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동굴도 주민이 몸을 숨겼던 피신처입니다. 시집 간 데는 하는 아니요, 그 거기 한 식구들 한꺼번에 있으면은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갈라져서 있자 이래서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 있고 저쪽에는 조금 나이 드신 분들과 또 그 어린 애기들. 중산간 마을에 살던 사람들은 가까운 굴에서 그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하나뿐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서늘리 주민들이 은신했던 굴들은 사흘에 걸쳐 연달아 토벌대에게 발각됐습니다. 젊은 사람이란 건 딱 나이 든 사람까지도 여기서 무차별하게 죽었단 말이야. 뭐 전부 죽여놓고 그 다음 기름 뿌려가지고 싹 이게 불 붙여선 거야. 죽음은 기습적이었고 참혹했습니다. 불에 타 검게 그을린 시신은 누군지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목시물굴에서 발각된 서늘리 주민 40여 명은 이곳에서 총살돼 불태워졌습니다. 무슨
얽힌 사연도 있습니다. 그때 같은 거 해서 그냥 옆에 아기 보니까 다 잡힌다고 하니까 그냥 아기 입마간 죽연 그 사람들이 와서 나오라고 하니까 죽은 아기를 나는 나왔다 이거야. 그 안에서 울음소리가 나면은 걸리니까. 다른 사람 다 죽는다. 그렇게 하니까 입을 막고 자기 아기를 죽인 거야. 어미 품에서 싸늘하게 식어간 어린 생명. 어미는 총뿌리 앞에서 자식을 가슴에 묻어야 했습니다. 비극의 불씨는 그날로부터 타올랐습니다.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도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 인사들의 집이 습격을 받았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을 주축으로 한 300여 명의 무장대가 붕괴를 일으킨 것이죠. 제주 주둔군과 무장대 대표가 평화적인 사태 수습에 합의했지만 미군정이 무력 진압 방침을 결정하면서 협상은 단 며칠 만에 깨지고 말았습니다. 군인과 경찰은 강경 진압에 돌입했고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첫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분단을 바라지 않았던 제주도민들은 투표를 거부하고 중산간 들녘에 올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제주엔 빨갱이 섬이란 낙인이 찍혔습니다. 열여덟 살에 나가갖고 안 살아보니까 4.3 당시 10살이었던 고한순 씨. 70년이 지나도 그날의 일은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저가 그 맨날 보면은 그놈들 토벌 올 때 보면은 그 총에다가 끝에다가 칼을 꼽아갖고 오거든. 그러면 집에 타나 보면은 문 열 때도 손으로 안 열고 총으로 칼로 탁 꼽아서 문을 착착 열거든. 옛날에는 다 저 종이문이 창문이잖아. 창호집을 넣으면. 토벌대는 집집마다 들이닥쳐 주민들을 전부 북촌국민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켰습니다. 그때는 교문이 저쪽으로 지금 현재 있는 데가 아니고 앞으로 있었어요. 앞으로. 그 보니까 사람들이 쭉 이렇게 막 앉아 있는데 서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앉았어. 이제 보니까 그것은 미리 군이 저 그 경찰 가족이나 공무원 가족 좀 아는 사람을 미리 빼놨다 힘쓴 게. 어느 줄에 서느냐가 생사를 결정했습니다. 군경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수십 명씩 인근 밭으로 끌려갔습니다. 와보니까 막 사람이 일로 절로 막 그냥 엎어진 사람, 자빠진 사람, 옆으로 놓은 사람 막
뭐 이거는 짐승 죽여놓은 것보다도 더 하더라고. 뒤에서는 뭔 소리가 나냐면 총에다가 총알을 넣나 봐. 막 쇠소리가 들렸어. 잘가닥 하는 쇠소리가 들렸고. 밭은 학살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총 맞아서 죽은 엄마가 피가 막 땅에 고였었나 봐. 탁 짚으니까 손이 그냥 벌간 거라. 아이고 엄마, 아이고 제주도 말로 아이고 어멍게 나 손에 피 묻어. 우리 동생 3살 먹은 나이도 어멍 집에 가게 무섭다 집에 가게 무섭다 이렇게 소리 질러 가니까 나 이렇게 자꾸 하면은 나는 이거는 막 죽겠어. 그때 과거 생각나갖고 난 진짜 이런 거 안 하고 싶은데 우리 남동생도 막 울어가니까 지금 죽어도 죽을 거 이따 죽어도 죽을 거니까 하면서 참나무 몽댕이 맞는 걸 그거 들렀다가 머리통을 2번을 후려갈겼어. 그러니까 머리통에서 팍팍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음력 12월 18일 밤 북촌리에선 이날 한 집 건너 한 집이 제사를 지냅니다. 박부남 씨 댁에선 5명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가서 시신을 확인하니까 아기 2개를 안아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이름을 우리도 모르는 거야. 이름은. 그러니까 박공공공 해가지고 사산에 둘이 놓인 겁니다. 박공공으로. 올해 99인 홍순 할머니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습니다. 넣어도 그냥 그거 넣어. 어떻게 너 조금에 또 벗어내 위에 또 손 있고 조금에 또 이거 벗어내 눈 내렸다 꺼도네. 그냥 묻었지 않습니까? 그냥 그때 농기구도 다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집에 올 정신도 없고 그냥 손으로 해서 덮어놓고 왔죠. 그뭐 속에는 그냥 한이 맺혀서 그냥 병원만 다니는데 지금도 병원. 예. 자식이 그만큼 잘 해주니까 아버지의 빈자리는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상 희생자 2만인으로 이제 어머니가 지금 이 부천동에서 북촌리는 4.3으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마을입니다. 학살극이 벌어진 이틀 동안 무려 4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마다 그날이 돌아오면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죽은 이들을 애도합니다. 잔혹한 시절은 제주도민 3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유를 모르는 억울한 죽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생사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인은 3천여 명. 그 시절 제주섬은 거대한 감옥이자 학살터였습니다. 도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인명피해의 80%는 토벌대의 강경 진압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무장대에 의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무장대는 도로와 전신주를 파괴하거나 운송수단을 공격했습니다. 출동을 하면은 운전수만 쏘리면 어리거든. 이 폭도들이. 그때는 이 산해 폭도라고 하는 무장군이 약 한 300명 정도가 뭐 양성이 될 때라고 제가 들어서 있었는데, 자동차가 두 대가 가다가 그냥 맞아가지고서 운전수가 죽어버리고 하니까 전멸 한 15명, 16명이 전멸을 당해버리는 일도 있었지만은, 무력 충돌은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4.3으로 인한 군경 전사자는 3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토벌대의 강경 진압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중산간은 적성 지역으로 간주됐습니다. 마을은 불태워지고 남녀노소 가리지 않은 집단 학살이 잇따랐습니다. 아동과 노인 희생자의 76%가 이때 목숨을 잃었습니다. 핏빛으로 물든 섬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중산간 마을 소년의 집에도 4.3의 광풍은 찾아들었습니다. 안인행 할아버지는 그날 어머니와 함께 학살터로 끌려갔습니다. 13살 때의 일입니다. 그때가 12명인가 될 거라. 어머니하고 선생님 포함해서. 예, 포함해서. 예. 12명인데. 그게 왜 죽인다, 어떤다 그 이유라도 누가 죽인 거고 어떻게? 아, 무조건이죠. 뭐 이유가 왜 그때는 뭐 어느 무엇을 했느냐 말했느냐 질문도 없는 거예요. 이걸. 무법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날 묶고 우리 밑에 동생을 묶었는데, 우리 동생은 그 당시에 작으니까 영반에 우리 동생은 흘려주고, 나는 이제는 이걸 죽여서 할게. 이거 산에 눈강 동글동글한 게 산에 14개라도 없게 빨아주고. 이제 이번 사륙의 현장은 아직도 선명합니다. 12사람을 총살시키려니까 헌놈은 대금으로 지르자, 헌놈은 저 총으로 쏴버리자. 그거를 들으면서 차라리 죽어도 총을 맞아서 죽어지면 좋은데, 총을 맞아서 죽어질 건가 칼을 맞아서 죽어질 건가, 이런 머리에 그 감각밖에 안 다녀. 합의가 무엇이 되는 거니까 총으로 쏴버리자. 그래. 이제 뒤에서 이번인가 저번인가 총소리만 이제는 머릿속에 딱 가졌어. 나는 총을 안 맞고 우리 어머니가 직접 관통을 내나간 거다. 어머니 피로 이제는 난장이죠. 시뻘건했는데 말자에는 두루 죽은 놈이나 있느냐, 이젠 재확인을 하는 거라. 아, 이번은 죽었다. 대금으로 마딱 질러서 그러면, 그래도 나는 그 대금도 안 들어야죠. 11명의 시신 속에서 살아남은 소녀는 유일한 생존자가 됐습니다. 고개를 들러내 그녀발이분이 다 연면 사람인데 갈라전 죽은 사람도 있고 버전 죽은 사람도 있고 늘어니 죽어서 가져갔어. 그래 어글어글 돌아가면
제주항이 바라다 보이는 작은 해안가. 고늘동 마을터입니다. 지금은 집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담도 그대로 있고 이거 다. 옛날 높이나 이런 거는 거의 비슷. 다 지금 그대로예요 이게 이 담이. 옛날 저 전부 그 중산간을 초가집을 휩쓴 이걸로 초토화의 살기는 이곳 해안 마을에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거는 잊히지 않는 게 있어요. 군인들이 그 새벽 불 붙인 날하고 시간은 내가 이제도 안 잊어버려요. 언제입니까 그날이? 그게 49년 1월 6일 날이에요. 뭐라고 그러나 철사에다가 험벅 감아서 지름해서 다니면서 전부 그냥 이 집 저 집 막 한 번에 붙여버리니까 불이 벌거죠. 뭐 옷 하나 걸치지 안 하고 튀어나와서 동생 둘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마을은 잿더미로 변했고 주민들은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돌담길 고운 바닷가 마을은 결국 잃어버린 마을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박하고 참 서로 없어도 서로 의지하고들 다 살았던 부락이에요 이게. 참 옛날에는 요즘 같이 안 하죠. 요즘에 아무튼 옛날은 다 참 뭐 하면은 서로 이웃 간에 참 뭐 또 해서 살고 참 좋았던 데인데 그래 됐어요. 43가구가 옹기종기 정답게 모여 살던 마을 고늘동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터벌대에 의해 전소된 마을은 무려 100여 곳에 이릅니다. 잃어버린 마을 원동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잊혀진 장소 어딘가에 4.3의 진실을 보여주는 단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원지가. 네네. 네. 여기가 사실 공장이네. 근데 이제 김종민 씨는 언론사 4.3 취재반과 4.3 중앙위원회에서 26년 동안 활동해온 4.3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마을의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을 이름이 새겨진 표석이 마을을 안내하는 유일한 이정표입니다. 범국민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모토랄까 이런 게 원동 마을 자체가 이렇게 내를 기준으로 있었다고 하셨죠? 그렇죠. 원동이 하나의 독립된 리는 아닌데 네. 그 원동 마을이 소길리하고 상가리 사이에 가운데 내를 사이에 두고 마을이 형성돼 있었다고 합니다. 올라가 보실까요? 예.
마을터 일대의 개발이 이뤄져 옛 모습을 많이 잃어버린 상황. 누군가 뒤뜰에 심었을 대나무와 돌담만이 이곳이 집터임을 말해줍니다. 열다섯 가구 작은 원동마을 역시 초토화 작전으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위 초토화 작전이 막 시작되는 날이 11월 13일인 것입니다. 11월 13일 날에 원동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이 불을 지르고 그다음에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하는 그러한 작전의 일환으로서 희생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동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주 4.3 평화기념관 수장고에서 원동마을에 관한 기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1994년에 신고 접수받은 4.3 피해 신고서입니다. 공식적인 기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입니다. 원동 주민 30여 명이 총살당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희생자 중엔 60대 노인과 4살 난 아이도 있습니다. 이것은 4.3 당시 미군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사태 진압 경과와 사건들이 날짜별로 기록돼 있습니다. 원동마을 사람들이 희생된 1948년 11월 13일의 기록을 들여다봤습니다. 행원리 등 세 지역에서 폭도를 사살했다는 전과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독 한 곳은 지명이 빠져 있습니다. 미군 보고서는 우리나라 기록과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매일매일 그 일지를 남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위클리 썸머리라고 해서 일주일 단위 주간 요약 보고서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제도가 크게 나온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토벌대와 무장대 간의 무력 충돌이 벌어진 지역을 표기한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920에 1150이라고 해서 열십자가 그어져 있죠. 이 아래는 990에 11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 한켠에 쓰인 좌표가 공교롭게도 낯익은 숫자입니다. 의문의 숫자는 미군이 사용하는 좌표였습니다. 11월 13일의 기록을 완성할 수 있는 열쇠를 찾은 겁니다. 좌표 9371133. 그곳은 바로 원동마을이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은 자신들도 이 위치가 어느 리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마을 명칭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중산간으로 들어가서 전혀 이거 도대체 내가 위치한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 리 어느 리인지 그럴 때는 미군 작전지도에 좌표를 한다는 것이죠. 베일이 벗겨진 미군의 기록은 충격적입니다. 주민을 학살한 토벌대의 만행이 폭도를 사살한 전과로 둔갑했습니다. 조금 어이가 없는 거죠. 거기서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켜 놓고 거기는 부녀자도 있고 어린 아이들도 있고 했는데 마치 무장들을 토벌하고 그들을 총살시켜서 마치 전과를 올린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초토화 작전의 서막에 오르던 날 중산간의 작은 마을 원동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름마저 지워져 버린 마을. 원동마을은 그날 이후 지도상에서 사라졌습니다. 4.3이 엄청난 희생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미군이 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고 제주도에 와서 미군이
제주 도민들이 무참하게 지금 희생당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묵인, 조장, 협력한 거, 이것은 미국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미군정은 4.3 진압을 지휘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에도 군사 장비를 지원하고 토벌대의 초토화 작전을 격려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브루스 커밍스 교수의 특강이 열렸습니다. Then Kim Jong-un, but excuse me, go ahead. 아시다시피 Americans. 한국 근현대사를 연구해온 석학은 4.3의 전 과정에 미군이 개입했으며 그 책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Thanks for your time. It's nothing. Well, as an American, it's shameful, in my view, that American officers directed the suppression of the rebellion, especially after they learned how violent and brutal the suppression was. But they were rewarded for doing it. So it's a very black mark on the United States that it basically pursued the suppression rather than stopping it, and doing nothing about it, but also participating in it by directing the officers, the Korean officers who did the suppression. 태평양 전쟁이 종결되면서 35년간 이어진 일제 강점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장기가 내려진 자리엔 성조기가 올라갔습니다. 남한의 통치권이 승전국인 미국 군사정부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제주에서도 미군정의 통치가 시작됐습니다. 해방이 되자 6만여 명의 도민들이 고향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징용, 징병으로 끌려가거나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은 교육열로 이어졌습니다. 해방 이후 2년 동안 54개의 학교가 설립됐고 학생 수도 크게 늘었습니다. 일본과 왕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온 청년들이 지역 주민들과 어울려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활달하게 펼치고 있었습니다. 외우셨던 그 많은 사람들이 외국 선진 문물을 보고 나서 우리도 뭔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왕조국가처럼 왕이 시키면 그대로 하는, 정부가 뭔가 시키면 그대로 하는, 이렇게 타성해져던 활동이 아니고 좀 뛰어나서 진보적 가치를 한번 실현해보자, 이런 논쟁이 활발했었는데,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가뭄으로 흉년이 든 데다 전염병인 콜레라까지 나돌았습니다. 게다가 미군정이 내린 미국 수집령은 일제시대 쌀 공출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미군정의 과도한 미국 할당량은 주민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눌러왔던 울분은 학생들의 반미 시위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1절) 기념대회가 열리던 날, 관덕정 광장 일대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어린 학생들도 나온 이날 집회엔 무려 3만 명에 이르는 군중이 모였습니다. 애월과 조천면 사람들이 먼 거리를 걸어와 참여할 정도로 그날의 열기는 대단했습니다.
당시 북국민학교 학생이었던 문정열 할머니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도 마찬가지로 예, 기억자고요. 나눠서 소녀의 눈에도 그날의 광장은 뜨거웠습니다. 한꺼번에 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 그 당시엔 넓다고 했지만은 진짜 수천 명이 온 걸로 생각이 돼요. 꽉 찼어요. 꽉 찼어. 아직 뭐 여기 들어오지 못하니까 저 밖에서 그냥 줄서 그래서 그냥 온 것도 아니고 다 손에 프랭카드니 뭐 이런 걸 들고 왔기 때문에 삽시간에 운동장에 그냥 꽉 차고 넘쳤죠. 해방을 맞았지만 온전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일제에 협력했던 몰입애들이 그대로 관직에 기용됐고 삶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대중들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념식이 끝난 후에도 광장의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대가 있잖아요. 그 행사를 여기서 끝나가지고 시가 행진을 했어요.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앞에 섰고 저희는 학생이고 어리고 그러니까 뒤에 서서 따라가는 거죠. 학교를 나온 시위 행렬은 동서로 대열을 나눠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 뒤까지 오니까 갑자기 탕 하는 소리가 나는 거야. 아이를 친 기마 경찰에게 항의하는 군중을 향해 경찰은 막루 위에서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탕 하는 소리 나니까 그 사람들도 놀랐잖아요. 저희도 또 겁이 나고 인데 좀 있으니까 그 앞에 갔던 사람들이 뒤로 몰리는 거야. 도망가기 위해서 뒤로 짜자 오니까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저희가. 경찰의 발포로 6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희생자들은 시위를 구경하던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사망자 중엔 젖먹이를 아는 21살 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그날의 또 다른 목격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교사예요? 제주도 교육감을 역임한 교육계 원로 고봉식 선생. 이게 나의 예. 그날에 대해 그가 공개적으로 입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는 당시 북국민학교 교사였습니다. 3.1 사건 이후 교원들은 파업단을 조직했고 학교는 항의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를 포함한 북국민학교 교사 전원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왜 충주하게 우리는 독립 뭔가 그 축하하는데 무엇이 잘못돼서 우리를 이렇게 그 죄인시하느냐. 그게 파업의 이슈였던 거예요. 직장인 95%가 참여한 대규모 민간 총파업이었습니다. 미 군정청 통역단과 현직 경찰관도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진상규명과 발포자 처벌을 요구했지만 돌아온 건 해명이 아닌 탄압이었습니다. 1년 동안 검거된 인원은 2,500여 명. 유치장은 차고 넘쳤습니다. 경찰의 가혹한 취조와 고문으로 20대 청년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고봉식 선생도 20일간 구금되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학교에선 해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 해임돼서 나올 때에 북국민학교 교문 앞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전부 해임 교사예요? 이게 나의. 예. 2명의 동료도 같은 날 같은 이유로 해임됐습니다. 교단에 설 수 없는 건 교사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떠나는 선생을 배웅한 건 그날 광장에 함께 나갔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당시 선생님도 재판을 받으셨어요? 받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3년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재판장에도 서야 했습니다.
무허가 집회를 열고 파업단을 조직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떳떳한 일이었다는 그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광장을 채운 건 보다 나은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었던 제주 도민들의 열망이었습니다. 군중을 이용한 것이 소위 극소수인 좌파 남로당들이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관에서는 그 이용당한 사람마저도 전부 좌익으로 몰아냈단 말이에요. 이게 4.3 사건의 확대된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때 불렀던 노래가 흐르는 강물 높이 솟은 맥돌이 잘났는 이 강산에 새벽이 왔네. 만세 만만세 우리 조선 만만세. 사람들이 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노래 속에 무슨 색채가 있어? 축하만 있는 거지. 아이들과 함께 해방의 기쁨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광장에 섰습니다. 70년 전 그날은 지나간 역사가 되었지만 그날의 열기는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사삼의 역사는 광장에서의 그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제 온전한 자주 독립국가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기대를 가지고 제주도민들 거의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각 읍면별로 대대적으로 모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문화 정서적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잘 헤아려서 봐야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 그 좌파 사회주의다라고 해서 빨갱이 사냥을 해버린 어떤 공권력의 무리함은 심각하게 이건 좀 우리가 진단해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사삼은 한국전쟁 다음으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른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하지만 색깔 논쟁 속에 묻혀 대한민국의 역사로 얘기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를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과거 국가 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제주도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바람 속에 가족을 잃어도 속 시원히 원망도 못했던 세월들. 그날을 얘기하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수많은 죽음이 들려주는 그날의 진실. 이제 우리가 그 조각을 모아 그날의 이야기를 완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And their ages, so you see 6-year-old, 4-year-old, 88-year-old man dead. No matter what anybody was doing, you don't kill a 4-year-old and you don't kill an 88-year-old for any reason. 이제는 사실 이념 논쟁, 좌익 우익의 이념 논쟁은 없잖아요. 진보와 보수는 가치를 따지는 거지. 근데 과거에는 이념 논쟁으로 사람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이 거기에 가장 많이 희생됐었던 것이고. 4.3의 경우 진실을 외면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가 역사는 진실 그대로 봐야 한다. 그럼 10살 꼬마가 지금 어느덧 80살을 노인이 됐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 아버지 잃고 형 잃고
그 어린 나이에 10살 안팎의 그 어린 나이에 그 깡그리 불타버린 그 마을을 다시 그 고사리같이 여린 손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제주 공동체를 복원해냈다. 이거는 다시. 네. 감정이입이 돼서 그래, 감정이입. 그 꼬마들이 그 마을을 다시 일구고 이렇게 제주 공동체를 복원해냈다. 이건 아주 기적적인 일이고 저는 그분들은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